자, 집중심화 연습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네, 예제가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을 4개를 보여드리는 건 나오는 형태에 대한 걸 조금 봤으면 해서 그 부분 드린 거고, 그리고 이 집중심화 연습에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의제류 탭에 입력하는 예제가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해봤죠. 네, 그래서 그 문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의제류 매입 탭에 가서 꼭 입력하셔라.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갈 거니까 2300번 회사로 변경 좀 해주세요. 주식회사 대응이네요. 네, 전 또 메뉴를 열어놓은 게 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여러분 예정이니까 우리는 정산의 개념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의하여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2020년 3월 31일자 의제매입세 공제액과 관련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자, 그리고 관련 계정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을 써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제 매입 세액에 대한 금액을 우리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써달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달라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해달라는 요건은, 자, 사가지고 온 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는 글씨는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거 작성하면 의제 매입 세액이 나올 거니까 그거 회계 처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 회계 처리 어디 가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그리고 날짜는 며칠이다? 3월 31일자로. 그리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무엇이다? 부가세 대급금이다. 이거까지 다 준 거예요. 단 본 문제와 관련된 업태는 제조업이고, 그리고 무엇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종목은 김치로 가겠다고 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달래요. 부가세 신고서는 여러분 그냥 조회만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식 작성이 1번이네요. 부가가치 모듈 선택해 주시고 부속명세서 1번에 가셔서 우리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 기간에는 1기 예정이니까 우리 1월부터 3월을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타이핑집니다. 자, 공급자 자리 가서 여러분 여기 삼성부터 최불시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요건에 대한 거 정리를 하고 다다다다 또 넣어볼게요. 자, 1월 25일 날 삼성농장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 자, 품명은 배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현재 몇 킬로? 1000kg라고 되어 있고 공급가액은 5천만 원. 자, 뭘 받아왔다? 계산서. 자, 여러분 삼성농장은 누가 봐도 사업자이에요. 그럼 사업자한테 사올 땐 증빙 받으라고 했죠? 네, 계산서 제대로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 중에 500만 원은 3월 31일 현재 미사용분 상태로 남아있대요. 여러분 저희요 의제매입세 공제받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언제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품을 팔아야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시점? 우리는 구입 시점에 모두 다 무엇하면 된다? 받으시면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입한 시점에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창고에 재고로 쌓여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린 공급가액 5천만 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2월 10일 또 삼성농장입니다. 자, 물을 사가지고 왔고요. 1,000만 원어치. 근데 뭐를 사가지고 왔다? 우리 법인 신용카드를 구입했대요. 자, 적격 증빙 요건 문제 없네요. 자, 1,00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채불식 개인한테 소금을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500만 원어치. 자, 농업민요부터 직접 구입했다. 아까 여러분 우리 뭐로 줬어요? 제조업이고 중소기업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조 중소기업이면 공제율은 얼마를 받자? 우리 104분의 4를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이고요. 제조업이니까 우리 농어민 매입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네, 농어민 매입분 가능합니다. 자, 직접 구입했고 500kg는 주식회사 일산에 무엇하였다? 양도하고 나머지는 김치 제조에 썼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양도라고 하는 건 소금은 누가 봐도 뭐예요? 면세인 거죠. 자, 면세로 사가지고 왔던 거 그대로 무엇한 거예요? 나 유통했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유통했으니까 우리는 제조 가공한 적 없어요. 그럼 면세로 팔았겠네요. 그러면 이 500kg는 공제 대상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과세로 파는 것만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 아니라
절반인 얼마이어야 한다. 250만 원만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자, 배추, 무, 소금은 다 무슨 계정?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건 정리됐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공급자 안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F2번 눌러주시고요. 삼성농장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선택해 주시면 되고 취득일자에 가셔서 2020년 1월 25일을 입력. 자, 구분란에 증빙 계산서 1번. 자, 물품명은 배추라고 치는 거예요. 자, 수량은 1000kg. 자, 그리고 매입가액은 얼마? 5천만 원 넣어줍니다. 자, 공제율은 얼마였죠, 여러분? 104분의 4. 그러면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제매입세액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삼성농장은 요거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 2월 10일 날 매입분이 있으니까 이 공급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취득액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럼 2020년 2월 10일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용카드이니까 2번입니다. 품명은 물을 사가지고 왔고요. 키로는 500kg예요. 자, 그리고 1000만 원 주었다고 해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동일하겠죠. 104분의 4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농장 거는 정리가 끝났어요. 자, 농어민 매입분 가야 되겠죠. 자, 공급자 자리로 이동하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최불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일자 2020년 3월 20일. 자, 구분은 농어민 매입 3번. 자, 물품은 뭐라고 넣어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수량 입력 실수하지 마실 것. 1000kg 중에 500kg 팔고 500kg만 썼어요. 그러면 수량은 500kg라고 쳐야 되겠죠. 1000이 아니에요. 자, 매입가액은 우리 벌써 고쳐놨죠. 250만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동일하게 104분의 4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입력은 모두 다 끝났죠. 자, 입력 모두 다 끝내주시고 추후할 게 회계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서 반영할 것. 자, 그러면 회계 처리 금액은 요 자리에 있는 금액이에요. 의제 매입 세액의 개라고 써 있는 금액. 그러면 여러분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우리 금액쯤 잠깐 메모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금액 그대로 저는 요 자리에 써 놓을게요. 자, 의제 매입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금액은 240만 3,844원이네요. 자, 요 금액이 회계 처리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하시고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저장하시고 이해하시고 종료할게요. 이런 분계 처리할 때요. 이거 밀어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메뉴 닫고 싶어서 메모했어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같은 쪽에 있으니까 먼저 조회하고 넘어갈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우리 1기 예정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1월부터 3월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번 자리?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자리 14번 자리에 우리 43번 의제 매입세액 자리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금액 들어온 거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 저장 버튼 또 눌러주시고 우리 메뉴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모듈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셔서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 날짜는 3월 31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쪽에 입력하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이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전표가 3월 30일째 전표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 같은 경우 이 전표를 싹 지워버리거나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내 것만 잘하면 돼요. 자, 차변에 노구 넣어주자, 부가세, 대급금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우리 불안한 게 이거예요. 위에 적요가 있으면 내가 엔터를 치면 따라 내려오니까 매번 물어보는 게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이건 채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후퇴요 여기 와서 막 백스페이스 이거 지우는 거 하지 마세요. 나 정말 지우고 싶다.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한꺼번에 지워져요. 정말 지우고 싶으시면 자, 차변의 금액은 240만 3,844원. 자, 그리고 대변의 금액. 대변은 원재료 153번. 적요번호 몇 번? 반드시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선택. 자, 그리고 금액은 자동 반영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끝내야 1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다 되셨으면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코드 2400번 회사네요. 자, 회사 변경 태풍으로 해주세요. 다음은 의제 매입세의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 내역이며 당사는 무슨 업을 하고 있다? 요식업. 여러분, 요식업은 다른 말로 음식점이죠. 자, 그래서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읽고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공제율 생각이겠죠. 자, 우리 음식점에 해당되는 법인은 공제율 얼마이죠, 여러분? 우리 106분의 6이었나요, 여러분? 그쵸? 개인은 108분의 8이었고요. 그래서 106분의 6의 공제를 받는다. 자, 2020년 2기 예정. 자, 그러면 그대로 입력한 거 공제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자, 2020년 9월 30일자로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래요. 자, 그리고 관련 계정은 부가세 대급금 사용한다라고 줬네요. 그럼 여러분 위에 있었던 문제랑 달라요? 자, 패턴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부가세 신고서 반영 얘기만 빠졌죠?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은 이건 거죠. 요식업이었다는 게 중요했던 사항인 거예요. 이게 키였던 거죠. 자, 7월 25일 삼성물산에서 광어를 사가지고 왔고요. 100kg예요. 그럼 광어 100kg인데 1,530만 원이면 금태 둘렀나요? 자, 아무튼 정말 비싼 광어네요. 자, 계산서 교부 받았고요. 사업자 거래니까 여러분 당연히 계산서 받아왔어야 되죠. 항상 증빙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건은 일단 충족. 자, 이 중에 100만 원은 9월 30일 현재 미사용분으로 남아있대요. 이 광어 먹을 수 있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미사용분으로 남아져 있어도 우리는 다 공제 받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가액 1,530 그대로 다 받습니다. 자, 8월 10일 현진상해. 자,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 매입이네요. 그러면 공제받는데 하자 없죠. 자, 별도로 회계 처리한 취득 원가에 자, 구매했고 별도로 회계 처리한 취득 원가에 가산한 운반비 얼마가 있대요? 15만 원이 있대요. 자, 위에 요식업이어서 106분의 6입니다라는 유의사항에 다른 유의사항 하나 들어왔네요, 여러분. 자, 우리 취득 부대비용 취득원가 가산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 의제 매입에 이 금액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공급가액은 357만 원이 아니죠. 그래서 357만 원에서 15만 원 빼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된다? 342만 원인가요? 네, 342만 원이 돼야 되겠죠. 자, 가산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빼주셔야 돼요. 별도라고 했으면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그래서 357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하셔서 342만 원만 들어갑니다. 자,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원재료 계정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어 있다라고 또 주었네요. 자, 저희는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모두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부속명세서 1쪽에 있는 의제매입세의 공제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2기 예정이니까 여러분 우린 7월부터 몇 월을 9월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관리용 탭에서 공급자 안에 F2번 눌러주시고 삼성 수산을 선택합니다. 취득일자 가시면 2020년 7월 25일 입력해 주시고요. 구분엔 계산서 1번, 물품은 광어라고 넣어주시고 수량은 100입니다. 매입의 금액은 1,53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제율은 106분의 6이에요. 자,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이 나왔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 현진상에 들어가야 되죠. 다시 공급자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F2번 현진상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취득일은 2020년 8월 10일입니다. 자, 구분나는 신용카드 2번 선택하시고 물품은 쌀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수량은 300kg였네요. 자, 매입가액은 342만 원. 자, 공제율 106분의 6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자, 그러면 우리 공제 대상으로 들어오는 의제 매입세액의 개는 얼마이다? 우리 105만 9,621원이네요. 자, 저는 요 부분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 분계 처리할 때 활용할게요, 이번엔. 자, 근데 여러분 항상 저장은 해주시라고 했으니까 저장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저장 버튼이 있는 부분들은요, 저장 안 하시면 부가세 신고서 조회했을 때 안 보여요. 그래서 저장들을 꼭 하실 것. 그러니까 가끔 메뉴를 본인이 열어놨는데 이상하다, 부가세 신고서 가서 조회했더니 안 돌아요. 저장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면 반영이 다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먼저 갈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 안 가도 되죠. 네, 우린 시험 문제대로 보는 거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전표 처리만 하면 되죠. 네, 부가세 신고서는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회계관리 쪽 들어가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처리 일자는 9월 30일 넣어주시면 되죠. 네, 9월 30일.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고, 우리 105만 9,621원.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상대편 대변엔 153번 원재료. 원재료 다른 코드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153번. 그리고 적요번호 8번. 자, 이렇게 입력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문제도 끝났어요, 여러분. 네, 이번 문제 두 가지 유의사항, 그런 형태로 또 출제가 됐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표 입력 닫아주시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신고서도 종료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회사 코드 2500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만세라는 회사. 자, 이 회사는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법인. 자,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건 제조 중소기업이다. 자, 다음은 2020년도 1기 확정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매입한 면세 자료이다. 자, 의제 매입 공제와 관련한 거래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고, 자, 수량은 모두 다 일로 기재하래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6월 30일자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전표 입력하래요. 참 많이도 내네요, 여러분. 자,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자, 이 부분은 앞에 문제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도 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조회만 하면 되고, 자, 거기에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온 걸 일반 전표에 가서 입력하는 거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무엇이다? 확정 신고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정이 아니라 확정. 자, 그러면 분명히 자료에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한돈의 금액까지 공제받는 자료를 분명히 줬을 겁니다. 자, 그럼 하단에 봤더니 여러분 면세 매입 내역엔 4월 6일부터 우리 농업인 매입까지 다 나온 자료가 있고요. 자료 2번에 갔더니 1기 예정분 과세 표준은 2천만 원, 1기 확정분 과세 표준은 3천만 원이다. 자, 그리고 1기 예정신고 의제 매입액은 800만 원이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30만 7,692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귀장된 자료는 무시하래요. 자, 이 요건에 맞춰서 정산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희 정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점은 매입 매출 전표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어느 탭에 넣어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의제료 탭에 입력할 때는 처음부터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의제매입 공제액에 대한 걸 우리 차후에 회계 처리 안 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6월 30일자로 우리 무슨 부분? 의제매입세 공제액 회계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제료 매입 탭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입력 탭을 써야 돼요. 분명히 전체 입력 탭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요건대로 이제 입력할 건데 여러분, 요건 입력하기 전에요. 해당되는 것만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자계산서 매입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대금을 뭐로 줬다? 현금. 자, 그럼 모두 다 분계는 현금 가시면 되시고 전자계산서는 53 면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4월 6일 주식회사 하나. 자, 품명란에 봤더니 무엇이다? 우리 통조림에 해당되는 복숭아 사왔대요. 자, 공제 받는데 하자 있다 없다? 없어요. 동그라미 요 앞에다 놓을게요. 자, 근데 6월 4일 전자계산서 받았는데 수도요금과 관련된 부분이래요. 자, 여러분 수도요금이 농수산물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월 4일 건 X예요. 크게 놓으시든 밑줄을 그으시든 넣지 않게끔 표시 정확하게 하실 것. 자, 신용카드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 현대카드입니다. 자, 여러분 신용카드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넣자? 58번인가요? 58번에는 카면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5월 2일 주식회사 대여의 거래. 자, 방역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방역비 면세인 건 맞아요. 그런데 농수산물은 아니죠. 그럼 5월 2일 거도 X가 됩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6월 3일 주식회사 보람에서 복숭아 사왔네요. 자, 요거는 동그라미가 맞겠네요. 자, 농어민 매입분. 이 회사는 제조하는 중소법인입니다. 그럼 제조는 농어민 매입분 공제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60번에 있는 면건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 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복숭아 사왔고요. 그러면 우리 3건 입력해야 되네요. 매입 매도 전표에.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 선택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4월 6일입니다. 그럼 전표 입력 날짜 틀리면 아예 0점 처리돼요. 자, 유형 53 면세, 품목은 복숭아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자, 수량은 모두 다 1로 칠해요. 1. 자, 공급 가액은 306만 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하나. 자, 하나가 참 많이 뜨네요. 주식회사 하나, 우리 518번. 자, 그리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는 1번 여. 돈은 현금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계는 현금 1번. 자, 조심하실 건 여러분 우리 전체 입력 대변 없다. 그러면 적요번호 몇 번 반드시 넣어주셔라. 6번. 그냥 숫자 6 눌러도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반영분이라는 걸 꼭 선택해 주실 것.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 자, 그 다음 두 번째 6월 3일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6월 3일 넣어주시고 자, 카드는 58 카면 선택하면 되는 거죠. 품목은 똑같이 뭐 쓰시면 돼요? 복숭아. 자, 수량은 모두 다 1 넣어달라고 했고요. 공급가액은 우리 나와 있는 매입가액 얼마? 142만 8천 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누구한테 사가지고 왔냐면 보람이라는 회사한테 사가지고 왔어요. 자, 보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단에 신용카드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현대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뭐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카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카드에 갔더니 여러분 재밌죠? 이게 카드 쳤더니 이번엔 미지급 비용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 외상을 가시든 카드를 가시든 꼭 선택은 여러분의 택일이에요. 우리 외상으로 바꿔볼까요? 우리 아까 외상 쓰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도 보여드렸죠. 자,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 현대카드 반드시 외상 매입금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 근데 분계하실 때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게 원재료에 다시 몇 번 적유? 6번 적유 넣는 거 잊어버리지 마실 것. 자, 그래서 6번 적유 꼭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농어민 매입분 우리 4월 1일로 달을 바꿔줍니다. 자, 60번 명건 넣어주시면 되겠죠. 품목은 뭐라고 넣어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복숭아요. 자, 수량은 1. 공급가액은 397만 8천 원. 자, 그리고 최농부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나온 거 확인됐고요. 그리고 우리 분계는 현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고 적요 자리 가셔서 반드시 6번 적요 입력. 자, 그러면 입력은 모두 다 정리가 된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매입 매조 전표 입력은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 가자? 우린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자, 매입 매조 전표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부가가치 쪽에 가셔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보람 하나, 채농부 다 들어왔죠, 여러분. 근데 공제율이 여러분, 우리 지금 102분의 2로 다 들어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중소제조예요. 얼마 공제 받아야 돼요? 104분의 4. 자, 이렇게 건수가 여러 건이었을 때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지 마시고요. 우리 상단에 무슨 키 쓰면 딱 좋다? 공제율 일괄 변경. 자, 그러면 공제율 일괄 변경키 누르시고 우리 분자 자리에 4번 4 눌러주시고 그대로 엔터. 자, 그러면 우리 보람도 104분의 4로 바뀌었죠. 하나도 바뀌었고 채농부도 바뀌었어요.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일괄 변경키를 사용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 의제매입세의 공제신고서 확정껏 반영해서 우리 공제금액의 총계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자,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하셔라? 정산. 자, 면세, 농산물 등 자리에 오셔서 과세표준 입력합니다. 자료 2번에 가시면 일기 예정의 과세표준은 2천. 그럼 예정분에 2천만 원 입력. 자, 확정은 얼마? 3천. 자, 3천만 원 넣으시면 우리 1월부터 6월 달의 과세표준은 5천. 자, 5천만 원의 40%이면 2천만 원이 최대 한도 됐을까, 여러분? 자, 그리고 B 단기 매입액 자리는 우리 4월부터 6월에 입력했던 여기 총계 846만 6천 원 자동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기 예정 때 의제매입 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800만 원의 매입이 있었고 공제 금액은 30만 7,692원이 있다고 줬습니다. 요거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846만 6천만 원 더하기 800만 원 하면 우리 1,646만 6천 원이네요. 자, B자리 수정합니다. 1,646만 6천 원 수정 입력. 됐을까요, 여러분? 자, 공제율은 104분의 4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우린 다수 공제율은 쓰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여러분 2천과 1,646만 6천 원 비교해서 작은 거니까 1,646만 6천 원에 우리 104분의 4를 계산했더니 63만 3,307원이 우리 최대 6개월에 대한 공제 금액이었던 거죠. 자, 예정 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거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얼마? 30만 7,692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얼마 공제받을 수 있다? 32만 5,615원. 여러분 한도를 넘치지 않았죠. 우리 앞에서는 예제에서는 한도가 넘쳤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 때 매입한 금액의 의제매입 계로 들어왔던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공제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도가 단기 매입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기 매입에 전부 다 공제가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확정 때 여기 의제 매입 세액의 개인 금액과 공제할 세액의 개가 같아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금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무슨 부분 해달라고 했어요? 부가세 신고서는 가지 않아도 무슨 부분? 회계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회계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옆으로 밀어놓고요. 자, 전표 입력 가셔야 되겠죠. 회계관리 가주시고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갑니다. 아우, 죄송해요, 여러분. 정신줄 놓았네요. 일반 전표 입력이죠. 네,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날짜는 며칠로 가면 돼요, 여러분? 6월 30일. 자, 그리고 차변엔 우리 부가세 대급금. 자, 금액은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 근데 여러분, 요 금액이에요. 공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거 32만 5,615원. 아이고, 이런. 난을 안 바꿨어요. 자, 32만 5,615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상대 계정 대변에는 우리 원재료 넣어주시면 되시고 적유번호 몇 번? 8번 타 계정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자, 지금 푼 문제를 우리는 지금 현재 전체 탭에 넣었지만 이게 의제 탭으로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항상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3번 문제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3번 문제.
자, 메인 배지 점표 입력했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했고, 점표 입력했고, 그럼 다 끝났죠. 자, 회사 변경해서 마지막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은 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어떤 유형이. 자, 회사 코드 2600번 온누리. 자, 그러면 2600번 온누리로 좀 바꿔주세요. 당사는 원재료인 수산물을 가공하여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제조업을 하는 법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뒤에 있어요. 일반 기업이에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단서가. 자, 일반 기업. 그리고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본 문제에 한해서만 일반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 그러면 공제율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공제율 얼마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는 104분의 4를 아직까지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102분의 2를 공제받아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102분의 2.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배지에 의제매입 자료 주고요. 직접 입력할 때도 일반 기업으로도 냈고요. 중소기업으로도 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서 위치 맞춰서 타이핑 치는 문제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제율을 그래서 제가 계속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4월부터 6월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죠. 자,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요. 직접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입 자료 봤더니 연어산업에서 연어를 1,200만 원, 증빙은 무엇으로요?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자료가 있답니다. 자, 추가 자료 가서 봤더니요. 이 사람 지금 현재 확정 신고거든요. 그럼 우리 정산해야 되죠. 한도가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자, 그래서 추가 자료에 갔더니 1기 예정의 과세 표준은 2,400. 1기 확정의 과세 표준은 2,800. 자,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우리는 예정 때는 무엇하지 않았다?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있었던 3번 문제는 공제 받았다고 해서 제가 가산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얘는 가산할 건 없는 거죠. 그냥 확정거 가지고 정리만 끝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 모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셔서 기간은 우리 4월부터 몇 월이요? 6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연어산업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 취득일자는 2020년 4월 7일입니다. 구분은 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자, 품명엔 연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은 100이에요. 자, 매입가액은 1,200만 원. 자, 공제율은 뭐로 간다? 102분의 2, 1번. 자, 그럼 23만 5,294원이 의제매입세액으로 등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입력이 끝난 거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면세 농산물 등이란 탭에 내려와서 정산을 합니다. 한도가 넘쳤는지. 자, 예정분의 과세 표준은 2,400. 확정의 과세 표준은 2,800. 자, 40% 계산 5,200만 원에 곱해보니 2,080이 최대 한도.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예정 때 공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단기 매입액에 들어오는 금액은 확정에 매입한 1,200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2,080과 1,200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 1,200에 102분의 2를 공제받을 거고요. 자, 예정 때 공제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도 입력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도보다 매입 금액이 작죠. 그러면 우리 23만 5,294원 전부 다 무엇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취지는 무슨 취지이신 거냐면 여기 102분의 2를 내고 싶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고 싶었던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다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했던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에 저의 목적은 재활용 패전까지 하고 싶었는데 재활용 패전까지 못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네, 내일은 재활용 패전 공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